벚꽃 색상이 분홍분홍합니다. 봄이 온 것이 실감납니다. 지브리 애니메이션 월령공주를 구성하게 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 들리세요? 겨울에서 봄 사이의 홋카이도, 눈과 바람이 만든 혹독한 환경에도 삶의 지혜가 피어나는데요. 이맘때 찾아오는 바다의 손님, 명태입니다. 누구보다 분주한 사람들, 반가움이 쌓여갑니다. 우와! 대가이! 우와! 얘 힘이 너무 세요! 설국이 품고 있는 인생의 맛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가장 늦게 봄을 맞이하는 섬 홋카이도로 갑니다. 겨울이 길고 4월에도 눈이 녹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겨울의 그림자 속에 있는 홋카이도의 작은 도시 오타루에서 시작합니다. 온통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는 도시. 오타루는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겨울 여행지입니다. 올 겨울에도 참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3월 기준으로 올해 내린 눈이 500cm가 넘습니다. 여행 내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데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눈이 내립니다. 이거 토토로 아니야? 와, 어제 눈 엄청 내렸는데 언제 이렇게 토토로가. 걷다 보면 눈이 선사한 소소한 일상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와! 누가 돈을 넣어놨어요. 호빵맨 부자 되겠어요. 손재주가 참 좋죠? 다양한 눈사람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도심에서 15분 떨어진 거리에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전망대인 댕구산입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어 걷기도 쉽지 않습니다. 댕구산은 우리에게도 유명한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입니다. 이 산에 오르면 누구나 한 번쯤 외쳐보는 대사. 여기 나카야마 미오가 오겐키 데스카를 외쳤던 곳에서 저 역시도 한번 외쳐보니까 러브레터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영화는 세상을 떠난 연인을 추모하고 작별하는 과정을 그렸는데요. 또 다른 시작을 앞두고 저도 눈꽃이 만발한 풍경 속에서 잠깐 쉬었다 갑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시는 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인데도 30분째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지나가던 오타루 주민까지 힘을 모아보는데요.
당황한 제작진과는 달리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역시 눈의 고장에 사는 사람답습니다. JAF 繋がんないかったら、俺今ちょっと会社行って、ロープ持ってくるんで、ちょっと待っ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会社この近くですか？近いです、近いです。 잠시 후 가져온 것은 로프입니다.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자연스럽게 운전대까지 잡습니다. 마찰면을 이용하려는 건데요. 간절한 바람이 통할까요? ちょっと待ってよ、ちょっと待ってよ。ちょっと避けて。ちょっと避けて。離れた人いない？いい?1시간 만에 성공입니다. よかったら韓国の皆さんもいっぱい日本に遊びに来てください。本当に今日は助か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んでもないです。 일이 해결되자 공치사도 없이 떠나는데요. 심지어 기다려준 사람도 있네요. 1時間ぐらい待たせたんです。全然大丈夫。よかった出れて。とんでもないです。 눈이 많이 내리는 홋카이도의 자동차 여행에선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기운을 내서 홋카이도의 동쪽 끝에 있는 시레토쿠로 갑니다. 무려 10시간을 달려가야 합니다. 눈길 운전이라 평소보다 시간이 1.5배는 더 걸리는데요. 제설하는 속도가 눈 내리는 걸 따라가지 못하는지 순백의 도로가 이어집니다. 심지어 눈까지 내립니다. 홋카이도는 고속도로와 국도가 잘 연결돼 있어 자동차 여행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눈보라까지 치니 운전이 쉽지 않습니다. 홋카이도에 머무는 동안에도 이렇게 많은 눈을 본 적은 없는데 와 이거 운전할 수 있겠나요? 아 지금 이렇게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시야가 가리는 현상을 화이트아웃이라고도 하고 백시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눈을 분무기 뿌리는 것처럼 뿌얘져서 앞을 볼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땐 도로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눈보라가 줄어드는 걸 잠시 기다렸다가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날 시레토쿠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마을을 갑니다. 홋카이도 중앙에 있는 왓사무입니다. 분지 안에 마을이 있어 일교차가 심한데요. 겨울엔 눈도 많이 내리고 영하 30도의 강추위가 닥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특별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기 이 농장 주인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마침 딱 일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왓사무는 눈으로 농사를 짓는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얀 눈밭을 누비는 건 포클레인. 두껍게 쌓인 눈을 치우고 있는데요. 어디에 사용하는 걸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양배추입니다. 왓사무를 유명하게 만든 진짜 주인공. 왓사무キャベツ 有名です. 월동 양배추입니다. ここ全部でね、 1丁 눈으로 덮인 이 땅이 원래는 양배추 밭입니다. 가을에 수확한 양배추를 밭에 그대로 두면 그 위로 눈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3개월 동안 눈이 내린 땅은 거대한 저온 창고가 되는 겁니다. 北海道は冬の間仕事がないので、雪の下にキャベツを置くことで冬の
まあ、収入源、昔はその冬は出稼ぎに他の仕事をしてたんですけど、その仕事をしないで済むように冬の仕事っていうことでこう雪の下にキャベツを置いて冬の仕事で。 다른 지역보다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왓사무의 단점을 기회로 이용한 겁니다. 1968년 처음 시작한 이래로 왓사무의 겨울은 양배추 출하와 함께 깊어갑니다. 저도 일손을 거들어 보는데요. 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今ね、ちょっとパッとしてくれる。手渡しするんで、ここでこう綺麗に積んでもらえる。はい、ぜひやらせてください。 눈에 보관한 양배추는 수확했던 모습 그대로라는데요. 신기합니다. 농부들이 소중하게 키워온 양배추임을 알기에 절로 조심스러워집니다. 허리 펼 틈도 없지만 쌓여가는 양배추를 보니 제가 다 뿌듯해지는데요. 양배추는 홋카이도 전역으로 출하되는데요. 홋카이도에선 월동 양배추하면 왓사무를 떠올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향기가 남달라요. 냄새가 굉장히 달달해서 이게 무슨 향기예요? 어떻게 양배추에서 이런 향기가 나죠? 라고 여쭤보니까 과일과 같이 단 향기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인데스까? 와, 스고이! 눈이 위에 들어가 있는데요. 와! 야, 이따다키마스.なんかシャキシャキとした音がしますね。すごい。과일 같아요. 제가 지금 씹을 때 씹히는 식감 소리 들리셨을까요? 정말 아삭아삭합니다. 그냥 엄청 시원한 배를 한 입 탁 깨무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배보다 더 달아요. 어떻게 이런 식감이 나죠? こちら。あらら。さこシャキッ。甘いな。 甘いですね。 눈 속에서는 일정 온도와 습도가 유지돼 양배추 표면의 건조를 막아주고요. 낮은 온도는 단맛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달고 수분이 많은 양배추로 숙성되는 겁니다. 1968년부터 지금까지 왓사무를 지켜온 양배추입니다. 잠시 쉬는 동안 무언가 들고 나오는 할머니. これコーヒーよかったら高いんで一人1本ずつ取っていいんですかいいんですかいいんですすいません皆さんにあげてください 하나씩 다들 먹으라고 따뜻하게. あったかいうちにいいいいんですか? いいんですいいです 눈밭에서 고생하는 모습에서 손주들이라도 생각이 나신 걸까요? 할머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챙겨주시고 싶은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정답게 건네는 마음은 추위도 녹여줍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마을의 작은 식당으로 향합니다. 行っていいんですかね? 왓사무 양배추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며 데려와준 단골 가게입니다. 왓사무 주민들이 인정하는 맛집이라는데요. 멀리서 손님이 찾아올 정도로 솜씨가 좋답니다. 양배추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다는데요. 왓사무에선 어떻게 먹을까요?
주방장의 칼끝에서 속이 꽉 찬 양배추의 속살이 드러납니다.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많지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걸 좋아한다는데요. 그만큼 재료에 자신이 있어서랍니다. バッサムのキャベツは湯気の中に入ってるので身がしっかりしてるんですよね。なんで熱を加えると甘みが増すので美味しくなります。はい。 곱창을 넣고 만드는 전골 요리입니다. 양배추를 끓이면 수분이 많이 나오고 단맛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다익선, 많이 올려서 먹어야 한다죠. 中に何か入ってますか？はい、豚のホルモンと味噌が入ってます。 왓사무 양배추를 듬뿍 올린 양배추 전골입니다. 보통의 전골 요리보단 국물을 적게 잡는 편인데요. 양배추의 수분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볶음과 전골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ロールキャベツになります。ロールキャベツ。はい。 토마토 소스를 넣고 조린 양배추 마리입니다. 주방장의 특선 요리입니다. やっぱりキャベツと。はい。 드디어 맛을 볼 시간. いただきます。 입안에 넣는 순간 양배추의 풍미가 가득 찹니다.やっぱり甘いですねこれ。너무 맛있어요. 와, 지금 입 안에서 육즙이 굉장히 확산되면서 제 입 가득 퍼졌거든요. 고기만 하면은 조금 느끼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달콤하면서도 헬시한 느낌의 건강한 맛의 양배추가 곁들여져서 느끼한 맛을 확 잡아주면서 풍미는 확 퍼지는 제 입안에서 환타지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달고 수분이 가득하고 아삭한 식감까지 왓사무 양배추는 기대 이상입니다. 현지인들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죠? 겨울의 차가운 눈과 농부들의 뜨거운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맛입니다. 북위 41도에서 45도 사이에 위치한 홋카이도는 겨울이면 금방 어두워집니다. 슬슬 출출해지는데요. 국도를 달리다 보면 해산물집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간판에 생선 모양이 있으면은 이 집은 해산물을 파는 집입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서 들어가시면 돼요. 홋카이도는 태평양과 오호츠크에 둘러싸여 있어 해산물 요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국도를 타고 그냥 들어온 집인데 이렇게나 많은 손님들이 계십니다. 맛집에 왔나 봐요.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작은 식당인데요. 내부는 이미 만석인 걸 보니 맛도 기대됩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 제일 궁금한 건 카이센동입니다. はいはいこちらの海鮮丼何か이곳의 해산물 덮밥은 다른 지역과 어떻게 다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돈부리 전문점입니다. 그릇에 밥을 담고 반찬을 올려 먹는 덮밥을 말합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제철 해산물로 덮밥을 만드는데요. 밥과 토핑을 같이 먹을 때 조화가 중요하다 보니 요리사들은 재료의 밸런스, 소스의 농도와 양을 고려해 덮밥을 만듭니다. 보통 덮밥에 올린 생선에는 따로 간장에 찍어 먹는데요. 이 가게는 조금 다릅니다. これ 手でこう押し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 これはその
日本語ちょっとあれかな。漬けっつって。漬け。あ、醤油漬け。そうそう、醤油漬け。はい。だからこれ専用のタレを作って、これに4、5分漬け込んで、あとご飯にのっける。あ、そうなんですか。 주방장의 레시피대로 생선에 미리 간을 하는 겁니다. 주방장의 섬세한 감각으로 완성된 한 그릇입니다. 눈으로 보고 나니 맛에 대한 궁금증도 커집니다. 방어와 부시리, 연어 등 홋카이도의 제철 생선으로 만든 해산물 덮밥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담아주셨는데요. 일본에서는 비벼 먹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덮밥이라고 하면 그냥 다 비벼가지고 맛있게 먹으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선 맛을 고루 배기게 비벼서 먹기보다는 이 음식을 이렇게 보세요. 예쁘게 정성스럽게 담아주신 주방장님을 생각해서 하나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게 정성껏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방어를 재료의 맛을 따로따로 느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절묘한 조화로 딱 간장의 맛이 배겨가지고 입 안에서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사르르 녹아요. 샤초, 오이시 데스. 이따다키마스. 간맞추기의 고수를 만난 기분입니다. 우연히 들어온 식당인데 생각지 못한 맛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홋카이도는 저에게 또 어떤 맛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홋카이도 동쪽 끝에 있는 시레토코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설국이 있습니다. 와, 드디어 시레토코 국립공원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유빙이 나왔습니다. 참 북극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원주민들은 시레토코를 땅이 끝나는 곳이라 불렀는데요. 세상의 끝에 온 듯합니다. 장엄한 유빙이 펼쳐졌는데요. 비로소 시레토코에 온 것이 실감납니다. 유빙이 온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홋카이도의 북동측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일몰이 왔다가 썰물이 빠지고 이럴 때 유빙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볼 수 있다니 운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와. 러시아 아무르강 하류에서 오호츠크해를 거쳐 1000km 이상 내려와 비로소 시레토코에 닿은 유빙입니다. 오직 겨울의 시레토코 일대에서 그것도 물때가 맞아야만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빙을 찾아 수많은 여행자들도 시레토코로 몰려오는데요. 자연의 신비로움을 담기 위해 분주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른다죠? 流氷って割と海にポツポツ浮かんでるイメージが僕も最初あって、でも実際来てみると今おっしゃったようにこう海一面流氷が回ると本当まるで雪原みたいで海じゃなく、海じゃないみたいなんでなんかそういう、ね、北極とかそういうところに来たような感覚になるっていうのは 여기가 바다 위라는 사실이 실감 나시나요? 유빙 위를 걷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땅끝에서 저마다의 도전을 즐기고 있습니다. 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お忙しい中すみません。今なんかみんな楽しそうに歩いて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って何か？あ、これね、流氷ウォークって言って。流氷ウォ
ーク。はい、このねちょっとドライスーツ改良したものを着て氷の上、歩く体験ツアーなんですけど。歩けるんですかこの上を。はい。今もねちょっとお客さんまだ氷の上上がってるんですけど、ああいう形で。危なくないですか？そうですね。もうこのスーツ着てたら、はい、水の中に入っても濡れることないので。もし沈んだら。でも中に空気入ってるんでね、普通にこのぐらいの感じで浮いてられます。すごい。유빙이 시레토쿠에 밀려오는 1월부터 3월까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다 위 얼음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寒かった。寒かったですか？はい。他の感想は？お疲れ様でした。今世紀初めての体験やったね。初めての体験でした。よ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そうだからもうなんぼや70年生きたけど74年生きたけど、初めてだ。もうこんなん楽しいわ。この流氷の下で泳げるいうのが。 유빙이 해변에 두껍게 쌓인 상황. 저도 육지와 가까운 곳을 걸어봅니다. 지금 유빙인데요. 와, 지금 이렇게 단단하게 굵은 거 보이실까요? 저기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단단하게 큰 얼음 조각이 있는데 이게 바다 위에 있는 유빙입니다. 여기는 오호츠크해인데 러시아에 있는 아무르강에서 겨울이 되면은 유빙이 오호츠크해로 떠내려오는 거예요. 이 두께 좀 한번 보세요. 한 손에 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주면은 여기가 바다인지 모르고요. 저도 알고 왔기 때문에 여기가 바다구나 라고 아는 거지 이게 아니었으면 그냥 땅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독특한 전경이 펼쳐집니다. 얼음 행성에 불시착이라도 한 기분입니다. 아무르강의 민물과 오호츠크해의 바닷물이 시베리아의 찬바람과 만들어낸 자연의 합작품. 세상의 끝에서 만난 또 하나의 설국입니다. 유빙이 찾아올 때 시레토쿠의 라오스 항구에도 손님이 찾아옵니다. 저도 손님 맞이에 동참하려고 미리 예약해두었는데요. 지금 이곳은 시레토쿠 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라오스인데요. 아이누어족의 언어로 라오시 짐승의 뼈가 묻힌 곳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최대의 명태 생산지로 주민의 약 70%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오늘의 동반자 이시다 선장입니다. 出港っていつもこのような朝早く出かけるんですか？まずこれいつもより遅い。いつもより遅いんですか？通常は3時。3時。1月はね。今流氷来たから。6時半。日上がるから。ある程度明るくなってから出航。おはようございます。 예전에는 얼음을 깨고 바다에 나갔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해 유빙을 피해 출발 시간을 정한답니다. 선장님과 6명의 선원들이 한 팀인데요. 명태철에는 거의 매일 바다에 나간답니다. 아래? 皆さんいつ起きるんですか？今日結構朝早くからの作業だと思うんですけど。6時。5時。これさっき5時半とかの出航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だよね。俺は4時に起きてる。4時に起きて結構早めに起きるんですね。そして家でゴロゴロして。家でゴロゴロしてちょっとそれから支度して。それは何ですか？ 출발 시간이 늦어진 덕분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これでもうあとだんだん光弱くなって普通の太陽さんになってるけど、明け方だけねバーッと焼ける。 바다 위에서 아름다운 일출을 보게 되다니 시작이 좋은데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結構喋れ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韓国人。あ、韓国人。まさみさん韓国人ですか。まさみさん韓国人ですか。です。ダブルです。お上手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유쾌한 이시다 씨 덕분에 또 다른 인연도 알게 되네요. 본격적인 작업을 앞두고 가판 위가 분주합니다. 명태는 10월에 나타나 유빙이 밀려오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잡힙니다. 오호츠크의 풍요로운 어장 덕분에 라오스 어부들은 1년 내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요. 꼬같이 보이를 워치 이르카다 막고 크지라この海域 그 중에서도 가장 바쁜 시기는 당연히 명태철입니다. 겨울이면 유뱅이 품고 온 용량분 덕분에 명태가 더 많이 모여들고 어부들의 손도 더 바빠집니다. 명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대구입니다. 입이 큰 게 특징이죠? 명태는 좀 더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우와! 대가이! 우와! 얘 힘이 너무 세요! 얘도 생태라고요? 오! 엄청 큰 게 잡혔습니다! 이렇게 큰 명태는 처음 봅니다.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그 물고기, 명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생으로 먹기보다 여기 안에 보면은 알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알을 이용해서 명란젓을 즐겨 먹죠. 그물에서 명태를 떼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물을 올리자마자 세게 털어내면 끝입니다. 한때 국민 생선이라고 불렸던 명태, 수온 상승으로 동해에서 자취를 감추며 말로 만들었는데요. 와, 이 오호츠크가 주는 선물, 바로 명태입니다. 싱싱한 명태를 가까이에서 보니 반갑습니다. 바쁜 선원들을 도와 명태를 박스에 담는데요. 크기별로 골라서 담아야 하는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저의 열정이 넘쳐버린 걸까요? 너무 많이 잡았나봐. 보다 못한 선원이 나섭니다. 평평하게 담아야 한다고 보여주는데요. 이래야 상자를 쌓을 수 있답니다. 역시 프로의 실력은 다르네요. 이거 너무 제가 수북하게 담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되도록 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선의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머리와 꼬리를 번갈아 가면서 예쁘게 담아야 하나 봐요.
보지 않고도 크기별로 쏙쏙 나눠 담는 모습이 보고 또 봐도 신기합니다. 명태들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일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いいんですか? いいですか? いただきます. 왜 이렇게 신선하죠? 뭐라 하죠? 입 안에 시원함이 싹 퍼지는 느낌입니다. 남자들이랑. 어느새 작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명태들이 전국으로 팔려나가 누군가의 밥상을 즐겁게 해주겠죠? なんか日本一だって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昔ね。昔じゃない？昔の話ですかこれ？日本一は昔だよね。いや今はもっと最近。そんな昔はそうですか。 작업이 끝나니 눈에 들어오는 설산. 그림 같은 설경을 뒤로하고 항구로 돌아갑니다. 저도 모르게 잠들었네요. 40년간 이 바다를 누벼온 이시다 씨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초보 일꾼에게 명태의 맛을 보여주겠다는 선장님. 저를 집으로 초대해줍니다.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시다 씨의 집이 있습니다. どうぞ。いいですか? はい。失礼します。はい、どうぞ。これ。お邪魔します。 아내도 반갑게 맞아줍니다. すいません. 일본에서는 집에 방문할 때 이렇게 신발을 내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돈을 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냥 내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니까 이 부분은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선장님의 아내는 소문난 명태 요리 실력자라죠? 船長あれって何ですか? ドアの上に、あれは魔除け、まあ韓国もはいね、魔を刺す、ね、厄払い中. 매일 거친 바다를 누비는 이시다 씨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이 라오스에서 즐겨 먹는 명태 요리를 준비하는데요. 보통 6, 7가지 정도를 자주 해먹는답니다. 보기에도 탱글탱글함이 느껴지는 명태살. 싱싱함이 전해집니다. 우선 한입 크기로 잘라 준비합니다. お母さん、今の料理ってどういった料理ですか? はい、スケソウを一口大に切って塩コショウしてで小麦粉をつけてバターで焼きます。ムニエル風っていうんですか? はい、美味しいですよ. 밀가루를 묻혀 식감은 바삭하게 하고요. 버터에 노릇하게 구워 풍미를 더합니다.息のいいスケソウだったら凍らせて、そしてルイベっていうんですけど刺身にします。 아내가 요리를 하는 동안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이시다 씨.あとでディレクターがもう 나중에 같이 먹재요. これ根室のこの道東の地酒。 根室で作った北のカツ、根室ね。これ一番搾りって、濁り酒。 손님을 위해 좋은 술을 대접하고 싶다는데요. 몇 바랐잖아요,結構. 약간의 사심이 느껴지는 건 기분 탓입니다. お母さん大丈夫でしょうか? 네, お母さん.
お母さん優しいから大丈夫。優しいから大丈夫ですね。아내에게도 비장의 요리가 있습니다. 명태의 알만 분리해서 양념에 볶아줍니다. これはうちの人が一番大好きなコアエと言います。これがあったらご飯にかけて何杯でもいっちゃう。だからこう大きいし。 명태잡이 선장님다운 입맛이네요. 간단하게 끓이는 맑은 탕까지 모두 이시다 씨와 가족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입니다. 드디어 명태 한 상이 완성됩니다. 추운 날씨를 단번에 녹여주는 맑은 탕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幸せそうです船長。今日見た船長の中で一番幸せです。 이시다 씨가 기다려온 순간이라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う一杯乾杯。乾杯。美味しいですね。녹으면서 푸딩이 두부 비슷한 식감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부드럽게 이렇게 따뜻한 요리를 먹으니까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또 대접해 주셔서 오늘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겠어요. 신선한 재료에 정성이 더해지니 입안도 행복해집니다. 私ね、ラオスの昆布、とろろ昆布つって 라오스의 다시마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말린 다시마를 넣는 것이 이시다 씨만의 레시피랍니다. 토로토로 시나네, 그래. 걸쭉하네요, 되게.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걸쭉하게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풍미가 뭐 또 마시마시다. 풍미를 덧붙여주는 감칠맛의 역할을 하네요. 아까 제가 심플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딱 들어간 순간에 짭조름하면서 조금 더 담백함이 더 맛이 올라갔다라고 해야 할까요? 진짜 이것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美味しいです。食べれます。全然美味しくてどんどん入りますよ、口の中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ちのお母さん料理上手だからね。一番美味しいでしょ。そしたらその後これ食べたら、また一番美味しいです。そうなんですか。それ食べたらまた一番美味しいですって。最終的には最後に食べたのが一番美味しい。今日はこのように自宅にお呼びいただき特別な料理をして大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いたしまして。日本で暮らしながらもこういったものは食べ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今まで。そうだろうね。これ浜料理だ。 마음을 나누니 겨울밤도 춥지 않습니다. この後も北海道を十分 PR してください。はい、ではまた。はい、どうも。バイバイ。 반가운 인연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과 지혜가 담긴 설국의 맛. 덕분에 잘 먹고 갑니다. 여기가 명당이네. 와! 야생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원숭이들은 처음 봅니다. 지브리 애니메이션 월령공주를 구성하게 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뚜렷한 하트를 볼 수 있네요. 왜 일본 사람들이 그토록 야쿠시마에 오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